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9번째 이야기 정규방송 1부. 안녕하세요. 서울 옥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용과입니다. 네, 벌써 7월이 다가왔는데요.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용과님, 방학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1학기를 휴학을 했었는데 휴학부터 방학까지 이렇게 길게 즐기는 휴식은 또 너무 달달한데요. 평일 오후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케이크에 스무디 먹는 게 요새 낙입니다. 서울 옥수수님은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학기 중에 미뤄왔던 수면을 채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새 잘 자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땀 흘려 운동한 뒤 마시는 차가운 물은 고생한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요즘 헬스장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고 운동에 관심이 좀 생겨서 러닝도 함께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요즘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 옥수수님하고 방학 동안 운동 인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운동하고 싶을 때 같이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이야기는 정말 언제 말하고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와 같이 대학 라이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와 같은 대학생이지만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십니다. 오늘 게스트분의 북한 생활부터 남한 대학생으로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3부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들쭉날쭉입니다. 네, 백두산 들쭉날쭉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명이 지금까지 별명 중에 가장 귀엽고 신선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두산 들쭉날쭉, 어떻게 이런 별명을 짓게 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양강도 회산시인데요. 아무래도 양강도라고 하면 백두산이 이제 가장 좀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에서 나는 들쭉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백두산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그 들쭉으로 술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어릴 적에 그런 이제 들쭉을 먹어본 생각이 나서 그 들쭉날쭉이라고 했고, 제가 치열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들쭉날쭉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들쭉이 백두산 특산물이란 점에서 백두산 들쭉날쭉이라고 별명을 지으셨다니 너무 귀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들쭉이라는 열매도 처음 들어봤고 특히 백두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니 더욱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백두산에 확 꽂히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천지나 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런 별명 말고는 사실 백두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백두산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그 저희 동네에 있긴 했는데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좀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릴 적에 외우는 건데 예를 들면 2,750m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었고, 주로 좀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45도 이런 식으로 항상 춥고 3, 4월에도 항상 눈이 있고 얼음이 있어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영하 3, 40도면은 가볼 엄두가 안 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어릴 때부터 마냥 백두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꼭 여름에 네. 가세요. 춥지만 않다면. 지도를 보니까 들쭉날쭉님이 거주하셨던 양강도 해산시가 국경선 끝자락에 있네요.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방문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탈북하시기 전에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8살까지 그 곳에서 살았고요. 그 북한에 살았는데
주로 이제 18살이면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주로 학생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산에도 가고 이러면서 좀 노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주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좀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일찍부터 여러 가지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막 집에 보탬이 좀 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미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그 미장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돕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미장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옆에서 이렇게 넘겨주고 또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해보라고 하면 해보고 그러면서 미장 기술을 조금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번 친구들이랑 그 금 광산이 있거든요. 금 캐러 가서 금 돌을 캐내오면 돈을 주거든요. 한 달에 이제 뭐 쌀 25kg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거 하러 갔다가 이제 사실 일자리를 못 찾고 겨울에 다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일인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계속 찾아 헤매고 저는 또 나이가 18살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북한에서는 성인이긴 한데 주로 일자리를 잘 안 줘요. 네, 뭐 힘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제가 살던 저기 압록강이 있거든요. 그 압록강에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 아시나요? 거머리 네. 피 빨아먹는 그 거머리. 근데 이 거머리가 뇌에 그렇게 좋대요. 이제 사람의 뇌에.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거머리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압록강에 나가서 거머리를 잡아서 이제 그걸 중국에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돈벌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보면 이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강에 들어가서 이제 거머리가 돌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돌을 뒤집어서 거머리를 잡고 이러는 거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성인 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북한은 성인 나이가 몇 살부터 18살. 네.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왜냐면 한국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잖아요. 네. 북한은 제가 있을 때는 4학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좀 빨리 졸업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8살에 입학하는 거죠. 네. 네. 저희는 9살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8살에 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올 때쯤에 5학년으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가. 네. 그래도 한 18살의 성인이 아닌가? 예, 19살인가? 네, 그렇게. 제가 있을 땐 18살 성인이었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뭔가 벌써부터 다른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일하러 가시기 전후로 친구분들이랑 많이 노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걸 하면서 놀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는 아마 중학교 이때까지는 약간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북한 지역 자체가 산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동식물이 되게 많잖아요. 큰 동물은 없는데 이제 새나 다람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 다람쥐 잡으러 많이 다니고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새 둥지를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그 새 새끼를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이제 금방 아래서 까난 새끼를. 그런 거에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이제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리통에 넣어서 많이 키우고 그런 놀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들어서면서부터는 한국은 놀이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뭐 노래방도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저희 노래방이 없으니까 그냥 스피커 하나랑 USB 이런 데다가 음악을 넣어가지고 그 스피커를 갖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춤도 추고 좀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저희 지역에서 발달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그냥 놀고요. 방구석 클럽 같은 느낌. 노래방보다 신날 것 같아요. 엄청 신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어딜 가든 10대들의 놀이에는 순수함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이랬었는데 이제 들쭉날쭉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 때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거 하면서 노는데 그런데도 매번 신나고 알차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말해주고 싶은 들쭉날쭉님만의 가장 인상적인 북한 스토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물론 모든 경험이 다 다르긴 하지만 좀 한국 드라마 노래 이런 거를 좀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살, 9살 때부터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 CD가 있잖아요. CD 플레이어.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끼리 많이 교환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음악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탈북하기 전에 들쭉날쭉님의 최애 드라마나 최애 노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최 드라마는 그 상속자들인가요? 네. 그래서 상속자들 보면서 막 이민호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아마 뭐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드라마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었던 것 같고 음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2010년대나 이제 그 이전 노래들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뽕짝, 그러니까 트로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 약간 흥이 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박상철 씨 되게 오래된 노래 그런 거 그리고 장윤정 노래 되게 좋아해요. 장윤정 노래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윤도현 씨 노래 네 그런 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남한에서 인기 있는 게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2009년도쯤에 유행했을 노래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게 다시 북한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2009년도 노래인지도 모르고 듣고 한국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이전 노래일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상속자들은 진짜 남한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이고 또 트로트가 인기라니까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도 북한 관련된 드라마면 좀 더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증을 잘 못했다. 예전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픽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랑의 불시착이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고증이 좀 잘 된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본 적 있으시군요. 드라마에서의 북한 모습 중에 실제 북한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이나 다른 점 하나씩 꼽아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단 평양 라이프잖아요. 저는 이제 지방러니까 평양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주로 이제 그 고위급들의 삶 이런 게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고증이 된 것 같고 가장 특징적인 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리정혁 씨랑 그 혜리인가요? 윤세리. 네, 세리. 네. 두 분이 그 어디를 가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오랫동안 정차돼 있어서 밖에 나와서 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옥수수 먹고 감자를 먹고 이러는 장면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고증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주로 저희는 부산까지 하루면 뭐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북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보름은 걸리지 않나? 네. 뭐 철도도 너무 안 좋고 전기 이런 게 부족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는 중에 자꾸 정차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고증이 안 돼 있는 거. 배우들이 너무 다 잘생겨서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음식 관련된 일화도 있으실까요? 그 음식이요. 뭐 이제 항상 부족하죠. 북한은 음식이 많이 부족한데 그 저희 동네가 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산 같은데 콩밭 같은 게 있는데 주로 그 주변에 쥐들이 살아요. 근데 이 쥐들이 겨울을 나려고 그 콩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쥐 굴을 파서 그 콩을 빼앗아 오는. 근데 저도 이제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어릴 때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9월, 10월쯤 되면 이제 땅 파는 도구 하나 메고 산으로 가서 그 쥐굴을 발견을 해서 콩을 많이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어떤 쥐들은 되게 많이 저장을 하고 또 어떤 쥐들은 되게 적게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은 날에는 50kg 정도씩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쥐 굴에 콩이 많은지 적은지 볼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쥐들이 굴을 직선으로 수직으로 파거든요. 콩을 나를 때. 근데 그 굴이 되게 반들반들하면 콩을 되게 많이 나른지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런 굴을 발견을 해서 콩을 막 가져오고 네, 이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콩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되게 땅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있어서 불어 있어요. 퉁퉁 불어 있는데 그걸 말려서 그거로 장을 만들거나 돼지 주거나 질 좋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쥐가 숨겨놓은 식량 정말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또 들으면서 톰과 제리의 제리집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쥐를 보게 된다면 바로 들쭉날쭉님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1부에서는 들쭉날쭉님의 전반적인 북한 생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한 학생들의 생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2부, 3부에서는 탈북하게 된 과정과 현재 대학생으로서의 들쭉날쭉님의 일상을 보다 다양하게 얘기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에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인천용과 백두산 들쭉날쭉 서울 옥수수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But it was like a warning, telling me I